Kayagum Orchestra is Korea's first Kayagum orchestra founded in 1999. They show the world the beauty of Kayagum with music that blends tradition and modernity and give more than 100 performances a year in Korea and abroad. (20년간) 꾸준히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 대중들이 저희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편안한 음악에 그치지 않고 이 음악을 가야금 음악이지만 저 음악 정말 센스 있다, 너무 감각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대중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Let's meet director Kang Yoon and member Ho Na-rae of the Sungmyeong Kayagum Orchestra, dreaming of becoming a household name in the field of Kayagum performance. 가야금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강윤 단장님과 그리고 허나래 당을 모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트투하트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트투 시청자 여러분, 숙명 가야금 연주단 단원 허나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Welcome once again to Heart to Heart. 자,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최초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역사가 굉장히 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단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숙명 가야금 연주단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숙명 가야금 연주단은 1999년 한국 최초의 가야금 오케스트라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취지하에 만들어졌고요. 숙명여자대학교 전통예술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12명의 단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외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 8집까지 정규 앨범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숙명 가야금 연주단은 가야금 연주로 아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또 현대 가야금 음악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잖아요. 아리랑도 있고 세타령 이런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곡들까지 가야금으로 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곡들이 있나요? 다양한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 숙명가야금 연주단 같은 경우는 브랜드 콘서트를 다양하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하면서 대중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또 많이 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브랜드 콘서트로 하면 여러분들 대중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비보이랑 함께 했던 캐논 퍼포먼스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왕실 태교 콘서트, 그리고 라운지 콘서트, 어린이 음악극, 또 세계 음악 여행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주곡들을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곡들을 이렇게 연주하시는 것처럼 숙명 가야금 연주단은 전통 악기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고정관념을 좀 깨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지금 비보이에 대한 말씀도 간단히 하셨지만 2006년이었죠? 가야금과 비보이의 정말 창의적인 접목으로 문학의 새로운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요. 공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실제로 너무너무 반응이 정말 뜨거웠죠.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찍었을 때 광고 카피가 새로움과 새로움이 만나면 놀라움이 됩니다라는 카피였는데 정말 저에게 놀라움을 안겨줬어요. 그 광고 한편으로 2분 30초짜리 그 영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비틀즈 메들리. 그래서 비틀즈 음악을 가야금으로 연주를 해. 그래서 대중들에게 한참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의 비보이들이 세계 대회 나가서 막 이 팀 저 팀 여러 팀이 세계 대회를 1등을 하고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정말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매체에서 비보이가 이제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그 한 모 아파트 광고 감독을 맡으신 그 감독님이 광고
제의를 받으시면서 정말 놀라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가야금과 비보이 이거 너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캐논 변주곡을 가야금으로 연주를 하고 거기에 비트를 입혀서 비보이가 춤을 추는 그런 아주 놀라운 퍼포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실제로 이제 그 극장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들이 뭐 왕의 남자, 괴물 등의 그 영화가 있었는데 1000만 관객들이 그 저희의 영상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머, 국악이 가야금이 하면서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저의 그 지인은 너 요즘에 이 노래 들어봤어? 이거 정말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대박이야. 막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출연한 것도 모르고 연주를 한 것도 모르고 저한테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국악을 모르고 가야금을 몰라도 그 영상, 그 캐논 변주곡은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오고 계시는데 가야금 연주로 태교 음반까지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태교 음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태교는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엄마의 손조 때부터 그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조금 좋은 영향을 주고자 했던 게 이제 태교인데 또 저희가 가야금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조선 왕실에서 어떤 태교를 했을까, 왕비들이 어떤 태교를 했을까 궁금해졌고 또 옛 문헌들을 찾아보니 실제로 그 내려오는 백호전설화라는 그 책에 실제로 왕비들이 임신 3개월이 지나면 왕비의 처소 주변에 금과 슬을 연주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금과 슬은 지금 우리가 다 아시는 가야금, 그리고 슬은 중국의 현악기를 뜻하는데 뭐 가야금보다 약간 몸통 좀 후 줄수가 많은 그런 현악기예요. 근데 그 현악기 소리들이 워낙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태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왕비들이 이제 그런 현악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또 가야금을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산모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조금 편안한 음악이 좋겠다 싶어서 태교에 어울리는 곡들을 많이 선별해서 태교 음반을 또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국내에서도 공연을 하시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100회 이상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난 4월에는 오스트리아 빈, 뭐 핀란드 헬싱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평창올림픽, 그다음 뭐 평창관광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유럽 설명회를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그 계기가 되었는데 뭐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 그다음 뭐 가야금, 산조,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리부터 그 각 나라에서 좋아하시는 각 나라의 음악들을 또 같이 가야금으로 연주를 해드렸습니다. 네. 공연을 보신 해외 관객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나라 그 관객들, 대중들도 굉장히 늘 반응이 뜨겁지만 늘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그 예술을 대하는 태도, 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늘 언제나 뭐 일단 뷰티풀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양하게 저희가 전통음악에서
나라에서부터 각 나라의 뭐 영국 하면 대표적인 비틀즈, 네. 뭐 비틀즈 메들리, 레드빅 같은 것도 연주를 하고, 뭐 오스트리아에서는 에델바이스, 뭐 독일 같은 경우 와일드 로즈 같이, 뭐 한국의 아리랑 같은 그런 네. 음악들을 같이 연주를 해드리니까 그 무대 뒤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관계자분들 말고도 굉장히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네. 그 노래를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 사실 그런 것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연주할 맛이 난다라고 네. 하는데 뭐 역시나 그렇게 저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공연 중에 아무래도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작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연의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공연을 마치고 이제 무대 인사 겸 또 포토타임 시간을 가졌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즐겁게 감사히 잘 보았다면서 즉석에서 답가를 불러주겠다고 즉석에서 저희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음악으로서는 정말 소통이 가능하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네. 단장님께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따로 있나요? 저는 저희가 2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이제 유럽 순회 공연을 하고 있던 중에 마지막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몰랐는데 스페인은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네. 스페인에서는 꼭 휴식을 취하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저희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 전에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리허설을 하던 도중에 모든 공연 관계자분, 이제 뭐 모든 엔지니어분들이 우리 브레이크 타임에 하면서 다 그냥 나가셔버린 거예요. 나가셔가지고 저희가 리허설을 하다가 말고, 어떡하지 했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또 이거 그 휴식 시간이 끝나고 또 리허설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이제 말씀 전달을 잘 해주셔서 그분들이 이제 정말 잠깐 쉬고 돌아오셔서 네, 무사히 리허설을 마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A day of practice for the Sungmyeong Kayagum Orchestra. The 12-member team is composed of the graduates of Sungmyeong Women's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They joined the team after undergoing tough auditions and training. What are they practicing for? 노스텔지아 저희 정규 앨범 발매 기념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텔지아 음반 안에 들어있는 아침이슬 곡을 또 연습을 하고 다른 곡들도 지금 같이 연습 중에 있습니다. 아침이슬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고 노래 들어가면서 1, 3, 4파트 반주가 늘 하는 얘기인데 4파트가 너무 커요. 13마디에서 조금 살짝 느려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메인 선율을 듣고서 여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자꾸 너무 음악이 빨라진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 박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 파트에 모두가 좀 귀를 기울이는 걸로. Did the discussion change the performance? Although all the members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they iron out the differences to reach a common goal. This is how the Sungmyeong Kayagum Orchestra create beautiful harmony. 한 사람이 하는 음악이 아니라 12명이 같이 맞춰서 나가는 음악이기 때문에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모여서 밥도 먹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숙명가요 연주단 이러면 이쁜 사람들이 많은 연주단이라고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동문들이기 때문에 좀 더 친근감도 들고 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숙명가야금 연주단은 좀 가족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그리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이야기를 10월 20일 국립국악원 음연당에서 만나요. The
이렇게 많은 연주자들이 이끌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룹을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명의 단원들이 있는데 음악에 대한 생각, 약간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람의 100명은 100명 정말 다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음악을 대하는 태도, 음악에 대한 한 악보를 똑같이 던져 주었을 때 연주하는 방법, 기교 모든 것들이 정말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주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틀린데 일단 저희는 앙상블 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음악을 만들어 갈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연주를 하면서 단원들에게 이미지화를 굉장히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이런 느낌을 표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그런 감정,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좀 연주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또 저의 생각들을 잘 따라주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원 중에 한 분이신데 이 12명의 단원의 음악 입장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다르거나 어떻게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단원의 입장에서 또 관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게 거의 저희 연주단 팀들이 10년 이상 다 연주를 했던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다들 음악적 개인적 성향이 많이 달라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든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가면서 덜을 건 덜고 또 가할 땐 가고 해서 좀 맞춰서 연주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한 명 이상 두 사람이 함께 뭐를 할 때도 마음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통도 그만큼 중요한데 워낙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음악을 하시다 보면은 특히 이렇게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쉽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저희가 기회를 드릴 테니 저희 방송을 통해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셨으면 단원들에게 혹시 영상 편지 하나 띄워보시겠어요? 안녕 우리 숟가락장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반기에 있는 많은 공연 작업들 때문에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같이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너무 예민하고 섬세한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음악을 만들어가면서 처음에 늘 제가 웃으면서 좋게 시작하면서 웃으면서 끝날 때도 있지만 가끔 언성이 높아지고 좀 짜증 섞인 말투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고요. 그 제가 늘상 하는 말, 정말 음악하는 사람은 정말 건강해야 돼요. 체력. 그 하반기 때까지 모두 체력 잘 관리하셔서 우리 활기차게 연습실에서 또 만납시다. 화이팅! 아름다운 여성들이 가야금을 타는 그 아름다운 자태, 물론 연주도 훌륭하지만 보는 그 시각적인 효과만으로도 아주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좀 더 이렇게 센 아티스트들하고 붙어가지고 새로운 컨템퍼러리적인 어떤 그런 공연이나 음악적인 시도나 이런 거를 하시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도전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고 참 열심히 하고 있는 팀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 음악을 통해서 더 가깝게 만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매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 영상 편지를 띄우시면서 제가 옆에서 딱 느낌이 지금까지 이야기 나눌 때 그 느낌과 또 단장님이 이제 단원들에게 딱 메시지를 보내실 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에너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느꼈거든요. 좀 무섭게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네, 처음 시작은 네. 늘 되게 철없는 언니로 시작을 해서 네. 거의 음악이 시작이 되면 동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격해요. 네, 엄격하게 정말 음악을 그렇지 네. 않으면 그 12명의 그 똑같은 가야금 소리를 이렇게 하나의 그 하모니로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정말 요만큼도 용납을 하지 않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저도 스스로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연습 전에 좀 부드러워지자 이렇게 외우기는 하는데 네. 연습을 막상 들어가고 네. 공연 리허설이 들어가면 사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체력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좀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늘 쉬는 날이나 뭐 쉴 때는 거의 운동을 한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항상 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해외 공연을 갔을 때 꼭 한 명씩 이렇게 아픈 친구들이 좀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이제 그 많은 시차 적응, 뭐 음식 여러 가지에서 좀 그 컨디션이 나빠지면 당연히 좋은 음악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제가 건강에 유의하고 또 단체로 나오는 연습이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든 두 명이 빠지면 그 음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전 웬만하면 단체 연습, 고정된 연습에서는 한 명도 빠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근데 대부분 빠지는 이유가 몸 상태 때문에 여자들이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많은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체력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이나 여기 국내 공연 중에 누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무조건 아파도 좀 참아내면서 공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있었나요? 국내에서는 이제 사람 뭐 사고가 나는 네.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바로 전날 전전날 이렇게 대체가 가능해요. 사실은 네네네. 국내에서는. 근데 해외에서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그 정도로 못할 정도로 아픈 친구는 없었는데 사실 아프더라도 네. 해외 공연은 저희가 좀 이렇게 연주단이 여러 명이 갈 수가 없어요. 딱 네. 정해져 있는 인원이 가기 때문에 정말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공연을 마쳐야 한답니다. 아파도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컨디션 조절과 네.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Heart to Heart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곡을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비틀즈 음악 중에 Let It Be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아직 단원으로서 Let It Be가 처음 딱 음악이 나왔을 때 저는 학창 시절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공익 광고 배경 음악으로 Let It Be라는 음악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 가야금으로 따뜻한 소리를 내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지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는 나도 숙명가야금 연주단에 들어가서 이러한 연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계기가 된 곡이어서 저는 이 Let It Be 음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긴 시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음악들이 다 이 책에 있는데 네. 이번 저희가 또 10월에 공연 준비를 하고 있고 음반 발매 기념으로 이제 공연을 하니까 저희 이번에 나온 정규 앨범 노스텔지어 앨범 중에서 산조라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산조가 사실 한국의 전통 음악 원래는 독주로만 이제 연주가 되었는데 저희 숙명가야금 연주단이 25명 가야금으로 합주로 좀 파워풀하게 연주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번 음반에는 가야금 오케스트라와 비올라가 같이 함께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조의 음악을 비올라로 연주하는 것도 좀 매력이 있고 또 음악이 조금 길어요. 8분 정도가 되는데 후반부 좀 들어보시면 비올라와 가야금을 마치 배틀하듯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빠른 격정적으로 모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음악의 또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분께 질문을 드리는데 숙명 가야금 연주단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됐으면 하시는지. 그러니까 옛말에 대악필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큰 음악, 좋은 음악은 반드시 쉽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사실 예전만 해도 국악하면은 사람들이 좀 지루하고 뭐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어요 하면서 국악 공연장 문을 많이 안 두드리셨는데 일단 국악이 대중화가 되는 데는 저희가 정말 그 첫 스타트를 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연주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음악을 듣고서 대중들이 항상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 따뜻해요.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그 말이 정말 저는 너무 와닿고 제가 늘상 하고 싶었던 음악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대중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고 근데 조금 더 거기에 이제 욕심을 부리자면 딱 가야금으로 뭐 어떤 음악을 연주를 했는데 아, 이 음악 정말 센스 있다. 음악이 너무 감각적이다라는 말을 사실 조금 그 음악 소리까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센스 있는 음악? 그런 음악으로 좀 기억이 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나래 씨는 어때요? 저도 단장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좀 친근하고 또 한편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음악으로 저는 기억되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더 많은 세계인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도 가야금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